자, 164페이지 오늘은 법을 할 거야. 법을 하나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아는 법 봐봐라. 너가 아는 법 뭐가 있어? 그런 헌법. 우와, 니 헌법을 자연스럽게 들어봤어. 집에 뭐 아빠가 야 스티커 카메라 사진 찍혀오는 거.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싸우죠. 도로교통법. 그렇죠, 도로교통법. 보통 아빠 엄마는 규칙을 잘 지키는 거구나. 예. 그 다음에 너는 뭐 청소년 교육법 이런 거 실제 생활에 다 법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법은 특징이 뭐가 있냐고요? 법. 사회규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규범의 종류에 보면 관습, 종교규범, 도덕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른 건 특별하게 의미가 없어. 자, 관습은 옛날부터 그래 와서 그냥 대부분이 그래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자, 상가집에 가는데 꽃무늬 원피스 입고 가. 오. 와. 안 돼? 안 돼? 법은 아니에요, 법은. 그렇죠. 이거 근데 통상적으로 그제 그 안 한다는 게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거야. 자, 결혼식이 가는데 올 블랙 까만색 드레스 입고 가. 이야. 그거 좀 아니지. 그지? 그런 거. 요런 거는 관습이야. 대신에 근데 꽃무늬 원피스 입고 갔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아. 그제? 근데 사람들이 좀 수근수근 하겠지. 비난을 좀 받을 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종교는 뭐 특별한 거니까는 제외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될 거는 법과 도덕입니다. 아, 진짜 저 자식 가다가, 근데 진짜 꼴 보기 싫은데 가다가 오늘 사고나 났더라. 이랬는데 그날 사고가 났대. 이야. 그러면 내가 법적으로 처벌받아? 아니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좀 느낍니다. 내가 괜히 그 말 해갖고 아마 그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지? 보통의 정상적인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지금 가가 사고 났으면 좋겠다 하고 뭔 짓을 하지는 안 했잖아. 네. 그런데 이건 어때? 아, 저 자식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면 좋겠다 싶어. 그 자식 다니는 길에다가 바나나 껍질 발라놨어. 근데 거기서 넘어져서 다쳤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덕의 문제야. 이거는 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방금 이 차이가 뭐지? 내가 마음만 먹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거야. 맞나요? 자,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내면적 제재를 하는 것이야. 맞나? 근데 법은 외면적으로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 도덕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내 스스로 양심의 가책. 나는 양심의 가책을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자, 우리 살인범, 연쇄 살인범이라 이런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이가.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할 때 사람의 양심은 원래 뭐라고 했어? 이렇게 삼각형. 근데 이게 마음속에서 이게 막 움직이면 모서리가 찍히잖아.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그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는 게 정상이야. 근데 점점 모서리가 무너져갖고 결국은 뭐가 되냐면 원이 돼버리면 어디를 불러도 아프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어른 이쯤 되면 나는 보통 한 20각형쯤 됐을 것 같아. 너는 지금 현재 한 5각형쯤만 돼 있어야 돼. 근데 보통 요즘은 초딩이 내가 볼 때는 18각형이야. 초딩이. 아, 힘들어요. 자, 그래서 법은 대신에 어떻게 한다? 내가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잖아.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은 강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성이 있다. 됐나요? 그러면 법은 왜 지켜야 되는데요? 법의 목적은 뭔데? 법은 도덕은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걸 실현하는 게 목적이야. 선의 실현, 도덕은 정의의 실현, 정의의 실현. 각자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만약 신호가 없다고 생각해봐. 교차로에서 바람 불 때 건너야 된다. 뭐 우회전, 좌회전 차량에 대한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봐. 전부 다 막 동시에 일어나 버리면 결국은 다 손해잖아. 그래서 공공복리의 정기를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법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법은 어떤 거? 니 그러려고 했잖아. 이거 가지고 처벌하진 않아.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 이제 실제 옆으로 가봐. 우리가 오늘 할 건 이거야. 법의 종류는요. 자, 크게 법의 종류는 일단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공법, 사법, 사회법 이렇게 나누는데 공법의 공이 뭐냐면 공적인 생활을 규정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이 지켜야 되는 최고의 법이 뭐고? 헌법. 이건 우리나라의 생활이잖아, 그지? 헌법. 그 다음에 형법은 이건 뭐냐면 형법은 주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이런 거 어때? 야가 지나가다가 도둑질 했어. 그 너무 물건 훔쳤어. 내 거 아니야. 나 뭐 피해 입었어.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그냥 나쁜 짓을 한 거잖아. 그럼 이거 내 생활에 영향을 준 거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 거야? 사회적. 그렇죠. 이럴 때는 뭐야?
뭐라고? 공법이 되는 거라. 이게 형법이야. 그 다음에 뭐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며칠 만에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이걸 처리하고 뭐 이런 거 국가기관은 뭘 해야 되고 국회는 뭐 이런 거 적혀 있잖아.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행정법.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정하는 법의 순서, 재판하는 순서 이런 거 소송법 이런 게 있어. 자, 요거는 공법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냥 국민이라면 내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도 그냥 지켜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면 사법은 뭐냐면 여기는 사법이 아니고 사법이라 사적인 거. 내 개인 생활과 관련된 거야. 그럼 내 혼자 딱 생각해보자. 사람이 딱 태어나면 출생신고 해야 되잖아. 네. 죽을 때 사망신고하고 결혼할 때 혼인신고하지. 이런 거 그 사람의 생활. 그리고 내가 재산을 취득하는 거, 내가 유산을 물려주는 거, 내 거잖아 그거는. 이런 것들은 다 민법이야. 그리고 이제 민법과 상법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게 상법.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공법 아니면 상법 두 개가 있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라. 그게 뭐냐면 사회법이다, 사회법. 나 말 딱 보니까 사회법 어떤 느낌이 들어?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법인데 공법과 다른 게 없잖아. 특정 사회에서만 그래서 이거 뭐냐면 아까 봐봐라. 공법은 공적인 생활이야. 사법은 사적인 생활이야. 그런데 이게 공적인 건가 사적인 건가 이런 거잖아. TV 뉴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모텔에서 모녀가 뭐 자살했는데 생활고에 시달려서 죽었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 뭐라고 다냐면 국가가 뭐 하느냐 막 정부 욕을 합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잖아. 실제적으로 그 사람 죽은 거는 무슨 법이야? 사법이잖아. 근데 지금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있노?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고 있지? 자, 요런 경우에 옛날에는 국가가 크게 국민들의 생활에 개입하지 않아. 적어도 국가는 적이 쳐들어오면 나라를 지키는 역할, 그리고 도둑이 들면 지켜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게 국가였어. 맞잖아? 근데 오늘날 국가가 그것만 하면 될 것인가?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 아파 죽는 사람, 이 정도는 어깨끔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단 발생해. 빈부격차 생겨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 오잖아. 그리고 노동자는 늘 사용자보다는 약자잖아.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서 소비자는 약자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이 필요하게 된 거라. 자, 네가 노동자니까 네 알아서 해. 노동자는 원래 사법의 규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사장을 상대로 노동자가 똑같이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안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 사회법이 나오는데 이 사회법의 기본은 뭐냐면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동그라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뭐라고? 사회법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자, 누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 누가 있을까? 노인. 나는 약자입니다. 여성. 그렇죠. 여자. 또 서준아 예를 하지 말고 선생님도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걸. 또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서는 소비자. 또 장애인. 오케이. 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법 밑에 봐봐라. 노동법. 노동자를 위한 법이겠지. 그래서 노동자인데 사용자가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주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노동자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이거는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일을 시켰으면 한 시간에 최저 이만큼은 줘야 된다. 그게 뭐고? 최저임금법. 그래서 요즘은 이런다 애들한테 니 그래 공부 안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겠네. 알바한대. 옛날에는 알바한다면 어디서 한다고 했냐면 뭐 롯데리아 이런 데 산다고 했거든. 지금은 또 뭐 알바하면 편의점 한대. 근데 이제 고3쯤 되면 남자애들한테 물어보면 택배 상하차 할 거래. 힘든데 돈을 많이 준대. 그러니까 최저임금. 옛날 같으면은 그 알바해서 돈이 안 됐어. 근데 요즘 최저시급이 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만 같이 하면 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 다음에 경제법은 경제에 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서 누가 약자야?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서는 소비자죠. 생산자가 약자야. 생산자는 기업인데 기업과 소비자 중에서 누가 약자야? 소비자죠. 이런 거 있잖아. 물건이 뭔가 문제가 있어. 자동차 급발진 이런 거 들어봤지? 그런데 이게 내가 급발진이 났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네가 증명해봐. 급발진이었다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겠나? 아니요. 거꾸로 기업 보고 네가 급발진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증명해봐. 어느 게 더 소비자를 위하는 것 같아? 기업이 급발진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있는데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고 증명해. 소비자는 그걸 할 줄 모르잖아, 그지? 그런 거. 그래서
또 하나는 독점금지법. 이런 거 있잖아. 여기 한 5개가 있었거든. 근데 5개 있을 때는 100원, 200원, 150원 막 이렇게 있어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겠노? 대전짜리 사겠지. 근데 여기서 한 명 기업이 전부 다 50원에 팔아. 그럼 사람들이 누구 거 사겠노? 근데 실제 이 물건 단가는 적어도 100원은 돼야 되는 물건이었어. 근데 어느 한 기업이 넣으면서 그걸 다 50원에 파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어차피 50짜리 다 사겠지. 그러면 이제 한 달 뒤쯤 되면 나머지 기업들은 다 망해버리고 남는 기업은 이 50원짜리 맞는 기업은 남겠지?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 300원에 파는 거야. 근데 아무도 이제 다시 없어 기업이. 그럼 사람들은 얼마짜리 사야 되나 지금? 그럼 이렇게 되면 독점이 좋은 거가 안 좋은 거가? 그래서 독점금지법이 있는 거죠. 맞나요? 이런 거. 그래서 뭐 몇 개 기업이 없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과자업체 있다 이가 아이스크림 업체나 과자업체. 그런데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이 또 뭘 하냐면 단합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라면값 동시에 막 오르잖아, 그지? 이런 거를 정부가 못하게끔 독과점금지법이라는 게 있는 거라. 공정거래법 이런 거는 다 누굴 위한 거다? 소비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다. 근데 그거에서 제일 요즘 사회법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회보장법이야. 사회가 보장을 해준대. 뭐를 보장해주냐고요? 국민의 복지. 그래서 복지국가에서 많이 하는 거야. 옛날의 국가들은 아까 뭐한다 했지? 도둑 잡고 저기 쳐들어오면 막아내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했지? 근데 오늘날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복지를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 복지가 뭐가 있냐면 옆에 봐봐라. 국민연금법 들어봤지? 모든 국민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그래서 정말로 그 병원비 1,000원도 낼 수 없는 사람은 국가가 공짜로 해주고요. 그리고 적어도 아빠 죽어서 치료도 한번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국가가 뭘 하고 있는 우리 사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사회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공법, 사법, 사회법 중에서 제일 늦게 나온 건 뭘까? 사회법이죠. 옛날에는 자본주의 국가일 때는 그냥 100% 그냥 알아서 해라 했거든. 지금은 적어도 국가가 굶어 죽거나 아파 죽는 거를 국가가 해결해주고 있잖아. 그게 뭐라고? 사회법. 그래서 우리가 집합으로 친다고 하면 이게 공법이야. 이게 사법이야. 그럼 이 안에가 뭐냐면 사회법이 되는 거지. 사회법은 뭐라고 했노?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 국가가 어떻게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아까 그랬잖아. 내 아픈 거, 내 굶어 죽는 거는 사적인 거잖아. 근데 그거를 국가가 굶어 죽지 않게, 아파서 죽지 않게 해주고 있잖아. 이게 뭐라고? 사회법. 그러면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것이 넘겨봐봐. 자, 큰 거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법은 어떻게 나눈다 했지? 제일 크게 공법 아니면 사법이라고 했다 이가. 그러면 그 재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재판의 큰 종류로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요것만 일단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재판은 아까 우리가 봤던 민법에서 쓰는 거야. 이런 거 어때? 내 민간에 돈비리 줬거든. 근데 이 자식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돈 달라고 했더니 야가 내를 때렸어. 돈 안 갚겠다고. 그래서 내가 전체 4조가 나왔어.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재판을 해야 되느냐? 쟤하고 내하고 돈 빌려준 거래가 발생했다 이가.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을 내가 하니까 야가 급하게 난 돈을 다 갚았어. 그럼 이제 이거 끝난 걸까? 아니요. 왜? 돈 받았으면 끝 아니야? 내가 맞은 때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이 사람은 가만 놔두면 다음에 다른 사람은 누구한테도 또 때리겠지? 이거는 범죄 행위인 거라.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민사재판은 분명히 당사자끼리 하는 재판이야. 그리고 돈 빌려준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민사재판. 그런데 범죄가 되게 되면 이건 무슨 재판 해야 된다고? 형사재판이다. 자, 근데 민사재판은 내가 야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돈 안 갚으면 내가 돈 갚아라고 요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고소고발을 할 수 있어. 맞지? 그럼 이제 야도 아니요 나 돈 안 빌렸는데요 갚았는데요 이라고 억울하다고 지도 변호사를 데리고 나오고 나도 변호사를 데리고 나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더라 그지? 그럼 그렇게 재판을 해? 그런데 살인사건이 났어. 살인사건이 나서 사람이 죽고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죽고 없으니까 누가 이 사람을 살인자를 고소고발할 거야? 유가족. 그 가족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죄가 없는 거네 이 사람은. 재판이 진행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누가 수사를 하냐고. 검사가 수사를 하는 거라.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 민사재판일 때는 변호사를 데리고 나갔잖아. 나도 변호사, 상대방도 변호사를 데리고 나왔지. 그런데 형사재판이 되면 변호사가 나가는 게 아니고 누가 나간다고? 검사. 검사가 그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람한테 뭐 징역 몇 년, 사형 이런 거를 선고하는 거 그게 뭐라고?
형사재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거는 민사재판이다. 근데 그거 말고 범죄 행위가 있을 때는 형사재판으로 하게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런 재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거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우리 저번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지 않나? 법원 재판하는 거 민규 가서 본 적 있지? 여기 밖에 있잖아.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하는 현장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공개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검사가 판사가 내 아는 사람이라서 야 우리 둘이 조용히 재판하고 내가 문자 처리해줄게. 그래 뿌리면 되나 이거? 아니요. 누구든지 원하면 재판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재판. 그리고 아무래도 얘가 범인인 것 같아. 그런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그럼 얘는 죄가 있다 없다? 안 돼.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또 거꾸로 난 정말 억울해. 그러면 근데 내보고 징역 몇 년이나 나왔어. 난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재심. 재심이 아니고 3. 뭐라 해야 되지? 우리는 재판을 3번 할 수 있습니다. 뭐지? 일단 첫 번째 재판은 어디서 하냐면 지방법원에서 해. 근데 지방법원에서 불만이 있으면 고등법원으로 가야 돼.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항소라고 해. 좀 작은 거지. 근데 고등법원에서도 불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어디 가야 고등학교 때문에 어디 가야 되겠노? 대법원으로 가야 돼. 요거는 대법원은 높잖아. 아까는 항소라고 했지. 항소. 항대. 항소라고 했잖아. 근데 대법원은 뭐겠노 이게 일단 높고 높아. 상고 높고 높아. 높을 상자에 높을 고자잖아. 높고 높은 게 상고. 자 그러면 1심에서 2심 가는 걸 뭐란다? 항소. 2심에서 3심 가는 것을 상고. 몇 번 할 수 있다고? 세 번. 우리나라는 3심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야지 3번을 똑같이 실수를 할 일은 없잖아, 그지? 그렇다고 보고서 근데 요거까지 다 끝나고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영화 7번 방위 선물 받나? 아니요. 예, 승인이 나오는 거. 누구예요? 너는 안 봤어 그거를? 네. 다음 한번 보자 그거. 거기는 아예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재심.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것은 뭐 3번을 한다? 1심, 2심, 3심. 근데 급이 있네. 뭐라 부른다? 심급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 자, 오늘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뭐? 공법, 사법 기억하지? 네. 그 다음에 사회법, 그 다음에 민사재판, 형사재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뭐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공개재판하고도 하지만 중요한 거 억울한 재판이 없게 하기 위해서 3번을 하는 3심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가.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까지 지금 하고